근데 이 친구는 이미 3%짜리 가입을 한 거지.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에게 건강도 챙겨주고 그리고 나의 비용이 확 줄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험사가 그렇게 헬스케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사의 복잡한 부분이 여기부터 나와요. 여기부터 머리가 어지러울 건데, 여기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보험사의 기본적인 성향을 좀 이해하고 나서 들어야 돼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제가 수업 때도 이야기한 거지만 어떤 기업이건 어떤 산업이건 분석할 때 무조건 매출과 비용만 따지면 되거든요. 매출이 P 곱하기 Q인 거니까 P랑 Q 그리고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사의 P 곱하기 Q는 뭐 보험 판매와 투자로 나눌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보험을 많이 팔아 제껴야 시작될 수 있는 비즈니스획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 수가 장땡인 거야. 무조건 가입자 수가 많아야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FC라고 하는 거 아니면 보험 판매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팔아 제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유지가 되고 성장하는 거지.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프라이스를 컨트롤할 수 없어.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지. 그런데 보험사는 규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너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손해보험사들, 생명보험사들이 갖고 있던 빌딩 다 판 거야. 대체투자 분야에서 최근에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사옥 또는 건물들이 매물로 엄청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것저것 규정이 바뀌어서인 거예요. 너 이거 가지려면 자본 확충해. 너 주주한테 돈 더 박으라 그래. 맞아요. 지금 이제 기존의 RBC였고 K-ICS라고 해서 킥스라고 부르는데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마음대로 못 높이는 거지. 몰랐죠? 여기부터 이야기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악 물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의 성장은 사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해요. 뒤에 신년사를 다시 보면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보다 비용을 줄이자라는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비용을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비용은 바로 이거죠. 누가 다쳤어.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보험사에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그 목적, 보험금인 거죠. 이게 보험사에서는 손해액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손해액, 발생 손해액. 보험금이나 보험사고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 누가 다쳤겠지. 그럼 그 사람들 병원비 주죠. 그리고 이렇게 레카 차고 가지고 끌고 가는 것들, 기타 등 서류 비용 등등을 다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거야. 조금만 더 봐주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연수원, 보험연수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제가 공부했던 건데 이렇게 써있어요. 보험회사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다. 통제할 수 없는 요소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20대 후반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게임 좋아하는 남자애가 죽을 확률이 몇 프로다? 3%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미 보험료율을 측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웬만하면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게 0.1%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받으니까 그 뒤 사람이 더 죽건 덜 죽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가가지고 가입을 하셨지만 이제라도 담배를 끊어보세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보험 상품 자체는. 그들은 삶을 이어나가는데 그냥 만에 하나로 가입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험회사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 더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3%인데 내가 좀 더 똑똑해 보니까 이 친구는 평균보다 건강한 신장을 타고난 친구였어. 그런 식으로 약간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헬스케어. 왜 보험사들은 요새 헬스케어에 엄청 집중하거든? 보험사들이 왜 헬스케어에 집중할까? 보험사들이 뜬금없이 무슨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담배 그만 피고 걸으세요, 걸으시면 돈 드릴게요 라고 이벤트를 해. 그게 이 보험금이 줄 거 아니야. 20대 후반의 남자애가 맨날 게임하고 앉아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이벤트를 잘했어. 라붐이 같이 걸어요 이래가지고 얘가 걸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확률이 3%가 1% 떨어져. 근데 이 친구는 이미 3%짜리 가입을 한 거지.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에게 건강도 챙겨주고 그리고 나의 비용이 확 줄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최근에 보험사가 그렇게 헬스케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특히나 보험사에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이데이터니 어쩌고저쩌고 나가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지. 몰랐죠? 필기하고 있어요? 필기를 해요. 개미쳤어. 그래서 이따가 볼 신년사에도 우리는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과 헬스케어 산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서 다 끝나요. 보험금. 마이데이터를 쓰면 아까 얘기했던 20대 후반의 평균 사망률보다 좀 더 구체적인 보험료율이 측정 가능할 거고, 거기에 좀 더 이 친구들을 밖으로 나와서 걷게 만들면 나의 발생 손해액은 줄 거니까.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최근에 RBC 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보험금 지급률 문제랑 전혀 상관없어요. RBC라고 하는 건 이들이 얼만큼 돈을 쓰는지보다 이들의 자본 구조나 투자 대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매물들, 건물들을 매각하는 건 RBC 비율 같은, 그러니까 바뀌게 되는 킥스라고 하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렇죠? 여기부터가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통제 가능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야, 판관비. 판관비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구성돼요. 이거 뭐 회계 시간에 배우는 걸 테니까. 자, 판매비는 뭐냐면 신규 보험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이건 뭔지 알겠죠? 물건을 팔려면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일반 관리비. 제가 오타를 냈네요. 개미쳤어. 보유 계약의 관리와 자산운용에 지출한 비용. 뭐냐면 일반 관리비는 그냥 보통 인건비, 우리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이런 걸 말해요. 그 직원들 고용했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비용들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보면 보험회사의 비용 구조라는 표가 있잖아요.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새롭게 계약될 때 들어가는 비용밖에 없는 거고, 일반 관리비는 사실 사람이란 게 판매할 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 중간중간에 확인도 해줘야 되고, 또 만약에 사고 났어. 사고했을 때도 가서 보조도 해줘야 되고, 자금 운용할 때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집중하십시오. 특히나 보험사의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할 때 왼쪽의 세 개를 사업비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걸 재산관리비라고 지칭하고 있더라고요. 또는 투자 영업비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몰랐죠?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사업, 보험 판매,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사업비,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비용 또는 재산관리비용이라고 부르더라.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뒤에 얘기가 진행이 돼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쭉 일단 잠깐 넘어가면 이렇게 보이죠? 순사업비라고 하는 게 여기 있잖아. 여기 보여요? 순사업비. 이 순사업비가 얘기했던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했던 비용. 아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보험 판매와 투자로 구분했잖아요. 이 보험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여기서 얘기하는 순사업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험사를 분석할 때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손해액이 우리가 받는 보험료 중에 몇 프로 차지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받는 보험료 중에서 이 사업비,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몇 푼을 쓰고 있느냐. 실제로 사고로 물어주는 돈, 그리고 이것들을 물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건비 등등의 요소들이 얼마냐를 퍼센테이지로 봐. 이게 뒤에 얘기하는 손해율과 사업비율이에요. 심플한 거기는 해. 안 심플한가? 이 정도면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산 비율이라고 부른다. 근데 결론적으로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이해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서부터 너무 무서워져. 난 이거 보고 진짜 개무서웠어. 이베이스트 투자증권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이 예상한 거예요. 본인이 합산한 거예요, 그냥. 이거 손해보험사의 평균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기가 막혀. 보면 원수보험료는 고객이 처음 내는 그냥 토탈 금액을 말해요. 보험료의 토탈 금액. 그리고 경과보험료는 올해 인식하는 금액. 이 사람이 쭉 내잖아, 쭉. 앞으로 쭉 낼 건데 올해 나는 이 사람을 얼마치로 인식할 거야 라고 하는 회계상의 이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올해 우리가 보험료로 번 돈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매출이죠. 경과보험료가 올해의 매출액인 건데 원수보험료는 우리의 사실상 실적인 거지. 조금만 더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처음 나온 항목이 바로 발생 손해액인 거죠. 이 발생 손해액은 아까 얘기했던 보험 다치거나 사고 나면 물어주는 금액. 이게 바로 손해율로 표현된다는 거죠. 이 손해율이 밑에 나와 있어요.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돈을 100을 받잖아요. 진짜 사고로 물어주는 금액이 80이야. 생각보다 크죠. 기가 막혀. 그러니까 특히나 보험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야, 너네들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쳐가지고 돈 버는 곳 아니야? 라고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거든. 근데 이걸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거야. 100 받아가지고 80 주운 거야. 그래서 보면 생각보다 손해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회사에 오는 보면 여기서 매출액, 그리고 여기 사실상 거의 매출 원가 느낌이잖아요. 여기부터가 매출 총 이익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매출 총 이익이 20%밖에 안 돼. 그리고 사업비,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 보험을 판매하기 들어갔던 모든 인건비, 절차 비용, 컴퓨터 비용, 기타 등등이 이게 사업 비율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거 합쳐봐요. 심플하게. 83.8 더하기 22.3은 합산 비율 106.2. 적자야. 적자야. 대적자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험 팔아가지고 남는 거 없어 라는 말이 진짜 사실이었던 거예요. 물론 뭐 회계상의 이익을 반영한 거니까 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거 나쁜 회사가 아니라니까. 얘들 미친 회사야. 개미쳤어. 그래서 보험사에 특히나
영업 쪽 파트나 보험 판매와 뭐 리스크 관리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전 앞으로 보험을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뭐 관리를 더 잘하겠습니다. 다 뽑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 하겠지. 신기하잖아요. 생각 안 해봤죠.